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피터 린치입니다. 저는 13년 동안 피델리티 마젤란 펀드를 운영했습니다. 13년은 놀라운 기간이었어요. 그동안 주식시장은 9번이나 10% 이상 하락했었습니다. 모든 9번의 주식 하락장에서 마젤란 펀드는 10% 이상 하락했었습니다. 저는 많은 교훈을 얻었어요. 아직도 작동하는 투자 원칙이고 20년 전에도 작동했다고 봅니다. 20년 후에도 작동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께서 투자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룻밤에 주식 투자를 다 배울 순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인식하는 것보다 이미 여러분은 주식 투자 능력을 갖추고 계세요. 여러분은 월가의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우위점을 가지고 있죠. 저의 투자 철학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저는 사람들이 위험하게 투자하는 게 신경 쓰여요. 특히 주식을 사고 팔아라. 그것은 위험한 용어입니다. 만약 당신이 노력해서 조사를 하고 당신이 소유한 것의 대차 대조표를 보십시오. 당신이 8 더하기 8이 16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 회사가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고 현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위험 상황에 처한 것이죠. 약간의 연구, 사람들은 냉장고를 살 때 매우 신중합니다. 휴가를 갈 때 매우 신중해요. 그리고 그들은 5만 달러를 버스나 파티에서 듣게 되는 주식에 넣습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는 주식을 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식에 너무 애착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 배후에 회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아들처럼 대할 순 없습니다. 주식을 반드시 대면하여 회사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 상황이 악화된다면, 만약 근본이 흔들린다면 작별을 고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해를 해야 하고 회사가 잘 하고 있다면 나는 내 포지션을 고수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게 가장 좋은 성과를 보여준 종목들은 제가 5년, 6년, 7년째 보유한 종목들입니다. 5일, 6일, 7일 동안 보유한 종목이 아닙니다. 지난 50년 동안 쇼핑몰에 있었다면 특정 브랜드가 핫하다는 것을 봤을 것이고 한정판이 핫하다는 것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더 이상 트렌드가 아니라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특정 브랜드에 대해 더 이상 흥분하지 않을 때를 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을 떠나지 말고 그날 더 많은 조사를 해야 합니다. 기업은 역동적입니다. 모든 주식 뒤에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건 복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S&P 500 안에서 더 잘하고 있는 회사를 찾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엉터리에서 반엉터리, 또 좋은 회사에서 바뀌고 있는 회사, 그것은 몇 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성장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락하고 있는 회사를 피하려 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시장을 이기는 방법이고 S&P 500 밖에 있는 훌륭한 회사를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훌륭한 회사들 중에서도 S&P 500에 포함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 배씩 성장을 하죠. 그래서 성장 후에 S&P 500에 들어가는 회사도 많고 들어가기 전에 좋은 실적을 보여준 회사도 많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스스로도 매우 잘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관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긍정적입니다. 이 기관들은 보통 최저가의 주식을 매수합니다. 그들은 평상시에 높은 가격에 투자하기도 하죠. 주식시장에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당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이 왜 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말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답을 재촉하면 그들은 내가 이것을 소유하는 이유는 이 주식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매우 진지하게 얘기해 줍니다. 만약 당신이 10살짜리 아이에게 주식을 소유한 이유를 2분 내로 설명할 수 없다면
그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를 못하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단 하나의 원칙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돈을 사용할 때 조심스러운 것이 신경 쓰입니다. 대중들은 냉장고를 살 때 소비자 보고서를 읽어봅니다. 전자레인지를 살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레이더 범위가 가장 좋은지, 어떤 차를 사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들은 아파트에 대해 열심히 공부합니다.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면 모빌 여행 가이드를 받습니다. 그들은 유럽에 가면 미슐랭 여행 가이드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버스에서 어떤 주식에 대한 팁을 듣고 해가 지기 전에 평생 저축한 돈의 절반을 거기 넣습니다. 그리고는 주식시장에서 왜 손해를 보는지 의아해합니다. 손해를 보면 기관과 프로그램 거래 탓으로 돌립니다. 그건 아주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들은 어떤 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쓰레기 한 조각을 샀고 대차 대조표를 보지도 않았고 결국 그것이 당신이 얻는 결과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의 예언대로 성취되는 것뿐입니다. 대중들은 끔찍하게 투자를 하는 동시에 기회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주가가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자동차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중고차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좋은 지표입니다. 제가 호텔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호텔 수용 능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가 화학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에틸렌 가격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들은 사실들이죠. 알루미늄 재고가 5개월 연속 감소한다면 그것은 필요한 정보입니다. 매우 유용하죠. 제가 주택 주식을 보유했을 때는 주택 구매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전체 상장 주식들을 분석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뉴욕 증권거래소만 3,000개의 주식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총 13,000개 이상의 상장 기업 주식이 거래됩니다. 분석을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업들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합니다. 분석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하는 것은 투자 논리를 발전시키는 첫 단계입니다. 적어도 투자 논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카테고리별로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깊게 파야 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모든 주식들이 똑같이 움직일 것으로 기대하면 안 됩니다. 기본 전략이나 격언 등으로 알려진 2배를 벌면 주식을 매도하라, 혹은 가격이 10% 하락하면 매도하라 등은 완전히 헛소리예요. 모든 주식에 적용되는 하나의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별 주식들은 모두 다르게 움직이죠. 각 기업마다 다른 투자 방법과 기대치와 논리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2개의 주식에서 수익률이 50% 낮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는 고성장주로 아직 성장할 여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기업은 느리게 움직이는 저성장주로 이미 시장의 점유율은 95%에 육박합니다. 사업하는 시장의 성장률 역시 둔화했습니다. 저성장주에 투자해서 수익률이 50%난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매도할 시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고성장주의 수익이 50%임에도 향후 수익률에 비교한다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희망에 주식을 투자하지 마세요.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가격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고 생산 능력이 축소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재고도 정상화되어 적어지고 잔존 가치가 회복되던지 무엇인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투자하세요. 즉, 무엇인가 실현되는 것을 볼 때까지 기다리고 실제로 현실화가 될 때 매우 큰 변화가 발생함을 알고 계세요. 하락 사이클에 진입했을 때 생존할 수 있는 우량 기업들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즉, 견조한 현금 흐름과 낮은 수준의 부채를 가져야 해요. 현금 흐름이 열악하며 부채 수준이 높다면 경기 불황이 왔을 때 기업은 파산할 위험에 놓입니다. 단 어느 기업에 투자하더라도 대차 대조표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향후 12개월 동안 영업하기 위해 현금 흐름을 충분히 가지고 있나요? 향후 24개월 동안은요? 지금 상환해야 할 부채가 많나요? 투자하기 전 알아야 할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기업의 이익을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다면 투자하세요. 모두 기업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입니다. 신제품을 출시하든지 새로운 경영진이 임명되기도 합니다. 비용을 감축하거나 부문을 없애거나 자산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왜 장기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짧게 요약하면 주식은 그 어느 다음 투자처보다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주식은 연평균 10%의 수익률을 냈어요. 채권은 6%였으며 단기 채권이나 예금 금리는 3%였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로 느껴지지 않죠? 하지만 복리 효과는 오랜 기간에 걸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매달 $50를 투자하며 수익률이 6%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30년 후에 여러분은 $50,000가 넘는 돈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손수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의 투자금이 과세된다면 정부는 매해 수익률을 낮추게 될 것입니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전까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복리 효과는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최상의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장기간 복리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살부터 투자를 시작해 매달 $200를 투자해서 10%의 연간 수익률을 낸다면 60살이 될 때에는 $110만 될 겁니다. 반면에 35살부터 투자를 시작해 60살에 $110만 의 돈을 가지려면 매달 $800를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 포트폴리오에 주식을 투자하지 않고 연 수익률 10%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식을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물어보세요. 언제 돈을 쓸 필요가 있나요? 주식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돈을 필요로 한다면 주식에 투자하지 마세요. 장기간 투자해도 괜찮은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세요. 앞으로 5년, 10년, 20년, 30년 동안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 성격의 돈으로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돈이 필요하다면 투자하지 마세요.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큽니다. 개별 주식은 변동성이 더 높아요. 한 해 동안 주식의 고점과 저점 간의 범위는 약 50%입니다. 주식은 오르고 내립니다. 시장도 오르고 내립니다. 투자 기간이 1년이나 2년이라면 개별 기업에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형 펀드에도 투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대학 학비를 위한 충분한 돈을 저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녀들이 2년 후에 대학교에 입학해서 주식에 투자했는데 시장이 나빠진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약 10년, 15년, 20년의 장기간 동안 주식의 수익률은 채권 수익률이나 예적금 이자보다 높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어요. 1987년 S&P 500 지수는 8월 고점에서 10월 저점까지 약 33% 하락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시장의 하락을 견뎌내는 내공으로 주식을 계속 보유했더라면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여전히 S&P 500 지수가 단기 국채나 장기 국채의 수익률을 상회했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만약 돈을 빠르고 안전하게 2배로 늘리고 싶다면 차라리 돈을 반으로 접어서 지갑에 넣으세요. 그 외의 방법들은 도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주식에 투자해서 큰 수익이 날 때까지 2년, 3년, 5년까지 걸릴 수 있어요. 2주나 3주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2달이나 3달 안에도 수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투자하고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해는 투자하고 5년, 6년, 7년 후였습니다. 투자한 주식이 오를 수 있도록 기간을 두고 보세요. 단순히 주식을 투자하고 오르길 희망하시면 안 됩니다. 왜 주식이 오를 것 같은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짧은 몇 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오를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주식 투자를 즐기는 사람들은 스포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아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아요.
주식의 투자 논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투자 논리는 그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미래의 높은 확률로 일어날 일을 가리킵니다. 투자 논리는 두 문단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적이 회복되고 있다든지, 신제품이 출시되든지, 경쟁사가 파업해서 반사수혜를 받거나 유전을 발견했을 수도 있어요. 새로운 경영진이 부임되거나 재무 구조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돈을 잇는 사업부를 없애든지 투자 논리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논리를 기반으로 주식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좋은 투자 논리는 초등학생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간단하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죠. 투자 논리가 복잡할수록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데 단 하나의 간단한 투자 논리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투자 논리를 계속 업데이트하세요. 많은 분들이 제게 언제 주식을 매도하는 게 좋은지 물어보셨습니다.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마치 투자 논리를 비교하는 것과 같아요. 만약 기업 A의 투자 논리가 기업 B의 투자 논리보다 좋다면 기업 B를 매도하세요. 그리고 기업 A를 추가 매수하세요. 여러분께서 8개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8개의 포커 게임을 동시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주식들만 들고 계세요. 투자 논리가 하룻밤에 바뀌는 일은 드뭅니다. 시장에서 알려지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투자처도 있습니다. 투자 논리가 발현되도록 시간을 두고 기다리세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장인 앨런 그린스펀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이자율을 예측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할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 6개월 안에 단기 금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3년 후 장기 금리가 얼마가 될지는 그에게 물어보도록 하세요. 그는 당연히 모른다고 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장도 알 수 없다는 금리 예측을 일반 투자자인 당신은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여러분은 역사를 공부해야 합니다. 역사는 당신에게 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가르칩니다. 내려갈 땐 많이 내려갑니다. 수학은 간단해요. 금세기 들어 93년이 흘렀습니다. 시장은 10% 이상 50번 하락을 하였습니다. 93년 50번의 시장 하락이 있다면 시장은 매 2년마다 한 번 정도는 10% 이상 하락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정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많은 돈을 빨리 잇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이 50개의 하락 중 15개는 25%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시장 조정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시장이 때때로 하락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시세가 더 내려가면 좋습니다. 만약 14달러짜리 주식을 좋아하는데 6달러까지 내려간다면 좋은 일입니다. 당신은 회사를 이해하고 있어요. 대차 대조표를 한번 보십시오.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은 22달러를 희망하겠죠. 22달러는 굉장한 가격입니다. 6달러에서 22달러는 엄청난 상승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러한 하락을 이용해야 합니다. 하락은 분명 일어나며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예측했다고 말하겠지만 그들은 53번이나 예측했을까요? 당신이 소유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 요소입니다.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 중요한 것은 머리를 쓰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출근할 때 들을 수 있는 비관적인 뉴스는 끝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은 그래도 버틸 수 있나요? 10년, 20년, 30년 후에도 주식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정말로 믿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다면 주식형 펀드에 어느 정도 투자해야 합니다. 고통을 이겨내며 얻고자 하는 성과니까요. 주식시장은 좋은 투자처입니다. 하지만 지금 동전을 던져서 시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정해도 상관없어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 하락을 예측해 기다리다가 돈을 잃었습니다. 실제 하락장에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이요. 시장이 10% 하락한다면 어떻게 할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시장이 20% 하락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주식을 매도할 거예요? 전부 다 팔 건가요? 만약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당장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저는 경제 상황에 대해 분석한 적이 없어요. 1년 후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금리가 어떻게 될지, 저는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명심해야 할 점은 당신은 기업의 지분을 사는 겁니다. 복권을 사는 게 아니에요. 주식을 사는 것은 기업을 사는 것과 같아요. 기업이 잘 된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식이 오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을 분석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기업을 분석하세요.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이고 투자한다면 그게 바로 할 일입니다. 투자는 개인적인 활동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야 합니다. 무슨 위원회가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의 내공을 기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의 일반적인 변동성을 견뎌내고 일반 주식의 등락을 버텨내야 합니다. 투자하는데 핵심 기관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속 내공이에요. 여러분은 투자하는데 필요한 내공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울을 보고 스스로 자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어떻게 할까? 만약 여러분이 기업 이익이 증가할 원인을 알고 있다면 머지않아 기업의 주식이 올라가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단지 짐작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비용이 하락하거나 신제품이 인기를 끌던지요. 기업을 분석하는 일은 기업의 투자 논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 기업의 이익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지 아는 거지요. 몇 시간 동안 도서관에 앉아서 기업 보고서를 읽거나 계산기를 두드리는 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분석은 신나는 일입니다. 고도의 수학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크라이슬러라는 주식을 투자했을 때 제 펀드에서 비중이 가장 큰 종목이었습니다. 저는 영화관에 방문하거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러 갈 때 크라이슬러 미니밴을 모는 사람과 마주치곤 했습니다. 미니밴이 마음에 드는지 물어봤어요. 한 대 더 살 의향이 있는지, 어떤 점이 마음에 드는지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은 출력이 다소 약하다고 하더군요. 미니밴은 4기통 엔진만 옵션으로 제공했어요. 하지만 저는 크라이슬러가 당시 6기통 엔진을 이미 개발하고 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분석입니다. 분석은 여러분이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엣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엣지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엣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을 내던져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 주변 산업에 속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동차 업계에서 일했다면, 지난 10년 동안 자동차 딜러로 일했다면 크라이슬러가 미니밴을 고안해내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도요타 딜러, 혼다 딜러였다면 크라이슬러 딜러점이 사람들로 꽉 찬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미니밴이 나온 지 1년 만에 크라이슬러로 10배의 돈을 벌 수도 있었습니다. 포드는 지난 20년 동안 가장 환상적인 자동차 라인인 타우러스 세이블을 선보였습니다. 포드는 타우러스 세이블 때문에 7배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딜러라면 매 10년마다 주식 몇 개만 사면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당신이 1만 달러나 5천 달러부터 시작해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 5배 올라간 주식을 여러 번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속한 산업에서 당신은 많은 주식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중에서 당신이 찾는 좋은 주식들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사람들은 듣지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뛰어날 것입니다. 어떤 산업이 끔찍한 것에서 평범한 것으로 바뀔 때 그때 주식은 상승합니다. 보통에서 좋은 것으로 바뀌면 그때 상승합니다. 좋은 것에서 환상적인 것으로 변모할 때 그 주식은 상승합니다. 당신 자신에 속한 산업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산업에서 공급자일 수도 있습니다. 고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제지업계에서도 일어납니다. 철강 산업에서도 일어납니다. 매주 그런 일은 없지만 어떤 분야에 종사한다면 그 전환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판업계에서도 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도 사람들은 그 정보를 그저 버리는 것을 보면 믿기 어렵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당신이 정비공이라면 다루는 도구들을 살펴보세요. 어떤 도구가 가장 좋으면서도 가장 큰 도움이 되나요? 당신이 의사라면 어떤 기업의 기술이 보험사의 비용을 절약해 주는지 살펴보세요. 혹은 병원 운영비를 절감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찾아보세요. 당신은 이미 몇 개의 기업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개인 아마추어 투자자는 대략 5개에서 8개의 기업들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강의도 할 수 있어요. 심도 있게 기업에 대해서 꿰찰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0,000개에서 15,000개의 상장 기업들이 있습니다. 해외에는 더 많은 상장 기업들이 있고요. 즉, 다수의 기업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어요. 몇 개의 기업에 대해서만 잘 알면 됩니다. 분석의 과정은 매우 재밌습니다. 한 달에 2시간만 할애하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12년 동안 던킨 도너츠 주식을 보유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만 기업 경영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던킨 도너츠 투자 논리는 변화가 거의 없어요. 한국으로부터 오는 저비용 수입 도너츠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경제 상황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누군가 새로운 컴퓨터 칩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죠. 투자 논리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맥도날드의 이익은 지난 30년간 8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주식은 100배 이상 올랐고요. 어떻게 맥도날드의 이익이 계속 증가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맥도날드가 저렴한 치즈버거나 햄버거만 점심 메뉴로 판매하기 고수했다면 10년이나 15년 전에 이미 이익은 정체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맥도날드는 비용을 낮게 유지한 채 메뉴를 확대했고 아침 메뉴를 추가했고 해외로 진출했습니다. 매일 맥도날드 매장을 2-3개 개장했었습니다. 사람들은 맥도날드의 성장 여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했어요. 5년, 10년, 15년 전에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사람들은 분석을 했다면 전 세계에 100개 이상의 국가들이 있으니 맥도날드의 성장 여력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경기 불황에 빠진다는 뉴스나 금리 상승, 전쟁, 선거 등 이벤트들로 인해 시장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래프나 경제 통계치를 분석하거나 별자리 운세 공부를 통해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려고 한다면 시간을 낭비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시장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시장이 하락한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해요. 95년 동안 주식이 거래됐습니다. 주식시장은 50번이나 10% 이상 하락했죠. 하락한 50번 중에서 15번은 25% 이상 하락했었습니다. 즉, 평균적으로 2년에 한 번씩은 시장이 10% 이상 하락한다는 거죠. 하지만 6년에 한 번씩은 25% 이상 하락합니다. 매우 큰 하락폭이지요. 이런 하락은 주식시장의 본질적인 성격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1990년에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했었습니다. 은행 시스템은 공경에 빠졌고요. 경기 침체기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쓸데없는 소음이었습니다. 다수의 우수한 기업들은 전쟁과 관련이 없었어요. 은행 시스템과도 무관했죠. 하지만 1990년에는 모든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했었습니다. 시장의 지수는 3,000포인트에서 20% 이상 하락했었어요. 훌륭한 기업들을 저렴한 가격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 셈입니다. 모든 주식 뒤에는 기업이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 장기간 동안 번영한다면 그 주식도 훌륭할 것입니다. 그 기업이 형편없다면 주식도 형편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주장해야 할 것은 특정 기업이 성공할지의 여부입니다. 만약 기업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주식은 이에 빠르게 반응하여 급락할 것입니다. 기업의 성장 동력이 고갈되기 시작한다면 주식도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최대 100%까지만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는 좋은 기업을 매도한 뒤에 주가가 2배, 3배, 4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10배 올라갈 주식을 팔아버리는 실수를 자주 저지르기 때문이죠. 저도 너무 많이 올랐어 라고 말하는 실수를 여러 번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틀린 생각이었죠. 여러분은 이 야구 경기에서 지금 몇 이닝에 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저도 토이 저러스를 너무 일찍 팔았습니다. 제가 팔고 20배나 올라갔죠. 홈디포에서도 같은 실수를 했고요. 이 두 개가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판단이 맞았을 때 2배 혹은 3배의 수익을 만든다면 나머지 모든 20%에서 30%의 손실들을 상쇄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주식을 살 때 얼마를 잃을 수 있고 얼마를 벌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반드시 수익을 낼 때 큰 수익을 내야 합니다. 주식으로 큰 돈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를 벌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이고 제가 맞았을 때 2배 혹은 3배를 벌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가끔 2 더하기 2는 8이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숨겨진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가에서 숨겨진 자산에 대해 깨닫기 시작한다면 주식은 크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예로 디즈니를 살펴봅시다. 디즈니는 자산 투자의 적절한 예시입니다. 디즈니 월드 및 앱콧을 개장한 후에 디즈니의 성장률은 둔화되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디즈니 기업에서 가치 있는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브랜드였습니다. 디즈니 채널을 개국했고 디즈니 월드와 디즈니랜드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을 모든 곳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미키 마우스와 다양한 캐릭터들에 대한 라이센스 수입을 창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수익을 만들어냈지요. 자산 가치는 장부에 표기되지 않아요. 이런 자산들을 가득 보유했습니다. 게다가 디즈니 월드의 토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호텔들은 디즈니 월드 밖에 위치했기 때문에 디즈니는 그들 소유의 땅에 더 많은 파크를 설치할 수 있었어요. 다른 기업들도 디즈니 월드 안에 시설을 설치하고자 했어요. 이 기업들은 디즈니에게 돈을 지불해야만 디즈니 월드 내부에 입점할 수 있었지요. 주가는 결국 기업의 이익 추세를 따라갈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례에서 일반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가파르게 상승한다면 주식도 가파르게 상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기업 이익이 형편없는 수준에서 평범한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아마 주식도 상승할 것입니다. 이익이 평범한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주식도 한 차례 더 상승할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선견지명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이익을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월가 증권사에는 이익을 예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수 일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여러분은 이익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익 예상치는 단지 추정치임을 명심하세요. 기업에 대해 진정 이해하고 있다면 그 기업이 어떤 계획으로 이익을 상승시킬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업이 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을 확인한다면 투자할 후보인지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어요.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과거로부터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기업의 이익이 상승했으며 배당이 상승하고 안정적으로 이익이 성장했다면 그 산업에서 미래에도 산업을 잘 경영할 확률이 꽤 높습니다.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된다면 더 깊게 분석해 보세요. PER은 어떤 사람들이 매우 복잡하게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사실 매우 단순한 개념이죠. 주가가 100달러에 거래되고 주당 순수익이 10달러라면 PER은 10배에 거래되는 것입니다. PER을 이해하는 개념으로 주식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익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성립되는 말입니다. 왜 PER을 봐야 할까요? 그 기업에 대해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PER이 높은 주식에 투자할수록 미래 이익 창출 능력 대비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PER이 낮으면 저렴한 주식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먹구구 계산 방식으로 다음 방법을 사용합니다. 주식 PER의 적정한 가치는 향후 3년에서 5년간의 이익 성장률과 같습니다. 만약 PER이 미래 이익 성장률보다 높다면 일반적으로 그 주식은 비싼 편에 속합니다.
PER이 이익 성장률보다 매우 낮으면 주식은 아마도 저렴할 것입니다. 주식 PER은 그 산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성장률을 비교하시는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미래 이익 성장률과 비교하고 동종 산업의 기업들의 PER과 비교해 보세요. 모든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더 낮은 PER에 거래되는데 높은 이익 성장률을 보인다면 분석을 시작할 좋은 기업입니다. 또한 기업의 PER을 해당 기업의 과거 PER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일반적으로 PER 25배에 거래되는데 현재 15배나 그 이하에 거래된다면 왜 낮게 거래되는지 이유를 찾아보세요. 성숙 기업으로 변하고 있을 수도 있으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성장 전망이 불확실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들 때문에 낮게 거래되는 경우라면 저렴한 투자처일 수 있기 때문에 분석할 가치가 있습니다. 배당은 이익으로부터 발생합니다. 만약 기업의 올해 이익이 $5인데 그중 대부분을 주주에게 현금 배당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연간 주당 배당금을 현재 가격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매해 투자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배당 수익의 단점은 세금 당국이 배당을 수익으로 과세한다는 점입니다. 즉, 배당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모든 기업이 배당을 지급하진 않아요. 예로 고성장주는 전혀 배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모든 이익 잉여금을 기업에 재투자하지요. 저성장주는 이익 잉여금을 배분하여 배당을 지급합니다. 배당은 주주에게 보상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배당 규모가 커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당 $5를 지불해 투자해서 20년 후에 매해 주당 배당으로 $10를 수령합니다. 배당은 큰 차이를 만들어내죠. 배당은 기업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특히 저성장주들에서요. 기업이 배당금을 매년 상향 조정한다면 향후 기업의 재무 성과에 대한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배당을 축소하고 싶어하는 기업은 거의 없어요. 배당을 축소한다면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악재들의 징조로 생각하게 되니까요. 만약 기업이 올해 배당을 12%에서 15% 상향시킨다면 내년 이익이 적어도 현재 이익만큼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며 아마도 최소 12%에서 15%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당으로부터 경고 신호를 찾아볼 수도 있어요. 배당 수익률이 높다고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주가가 $30인데 배당금이 $3라면 여러분은 환상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10%나 되니까요. 하지만 연간 이익이 $3.1라면 즉 기업이 사실상 이익의 전부를 배당으로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즉 남은 $0.1를 사업을 확장하거나 더 효율적인 장비 투자에 사용한다는 의미예요. 이 같은 추세가 몇 분기나 수년간 반복된다면 기업이 실수하거나 차질에 대비할 여지를 두지 않는 것이에요. 결국 그 기업은 배당을 축소하거나 배당 정책을 아예 철폐시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주가 역시 함께 급락할 것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을 조심하세요. 그 중에서 특히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어떤 기업이라도 종종 사업이 부진해서 폭락할 수 있습니다. 곤경에 처했을 때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차 대조표는 기업의 재무 구조를 보여줍니다. 부채는 얼마인지, 현금이 얼마인지, 자기 자본은 얼마인지 볼 수 있어요. 대차 대조표가 이해하기 어려워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차 대조표를 확인하기 전까지 투자 논리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만약 특정 기업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좋은 징조입니다. 기업이 현금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뜻은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인수하거나 부채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주주들이 바라는 기업 활동의 예시입니다. 기업은 적어도 단기 부채를 상환할 수 있을 만큼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계속 부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단기 부채와 장기 부채에서 현금을 차감한 값이 순 자산의 25% 정도라면 재무 구조가 탄탄한 편입니다. 하지만 모든 부채에서 현금을 차감한 값이 순 자산과 비슷하거나 상회한다면
그 기업의 재무 구조는 약한 편입니다. 재무 구조가 견고한 기업을 판별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부채는 없고 현금이 많은 기업이지요. 기업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분석을 하지 않고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도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부채를 꼭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너무 많은 부채일까요? 기업의 장기 부채와 자본을 더해보세요. 기업의 시가총액에 근사치일 것입니다. 미래의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자금으로 간주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업의 장기 부채와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세요. 만약 기업의 부채가 시가총액의 50% 이상이라면 부채 규모가 꽤 큰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자 비용이 꽤 크기 때문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항상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죠. 만약 부채가 시가총액의 20%를 하회한다면 더 좋습니다. 그 정도면 꽤 낮은 수준의 부채입니다. 이 역시 정해진 규칙은 없으며 예외도 물론 존재합니다. 기업은 어떻게 이익을 증가시키려고 하나요? 매출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이익을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기업이 매출을 증가시킬 것인지 분석해 보세요. 예컨대 기업은 고객군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기본의 제품을 신규 고객에게 판매함으로써 새로운 매출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전략을 평가할 때 제품의 침투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고려해 보세요. 만약 그 기업이 잠재 고객 98%에게 이미 판매하고 있다면 고객들을 추가로 오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른 방안으로 기업은 기존의 고객들에게 신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실행하기 어려운 전략이지만 가장 고수익을 내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제품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다면 기업의 신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브랜드 가치의 명성이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기업은 가격을 인상시켜서 매출을 증가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판매량이 동일하더라도 매출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인상함으로써의 위험은 고객들이 대신 경쟁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신규 경쟁사들이 진출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기업들의 이익 성장 계획은 각 산업이나 기업마다 상이합니다. 기업이 어떤 계획을 이행할지 이해하고 여러분의 투자 논리에 포함시켜서 고려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업에 대한 투자 논리를 세우셨다면 투자 기회를 평가할 강력한 도구를 얻은 것입니다. 어느 강력한 도구와 마찬가지로 현명하고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투자한다면 큰 손실이 발생할 것이에요. 투자 논리를 활용해서 언제 주식을 사는 게 좋을지 정해보세요. 주식을 살 수 있는 적정한 시기가 잘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제가 한 기업을 유의 깊게 보고 있더라도 매수 기회는 매년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오지 않아요. 제가 운이 좋다라는 가정하에요. 저는 기대 수익률이 높으며 잠재 하락폭이 적을 때를 기다립니다. 그 균형을 잡는 것이 성공적인 주식 투자의 비결입니다. 주식 투자는 리스크와 수익 사이의 균형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투자 논리가 틀릴 때 얼마나 잃을지를, 맞는다면 얼마나 벌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에 필요한 능력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틀려도 괜찮아요. 저도 틀린 적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이 틀리셔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좋은 주식에 투자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실수로부터 오는 손실을 상쇄할 수 있다면 괜찮아요. 제가 10번 중 6번을 맞춘다면 적중률이 꽤 높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투자할 주식을 고를 때 투자 논리에 대한 확신도에 따라 리스크를 생각합니다. 제 투자 논리가 긍정적이고 탄탄하고 잘 분석했다면 리스크가 낮은 투자 후보입니다. 투자 논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불확실하다면 리스크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리스크를 다른 방식으로 분류하지 마세요. 예컨대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리스크가 높다는 식이요. 1970년대 말이나 1980년대 초 월마트가 IBM보다 리스크가 적은 주식이었습니다. 월마트의 투자 논리는 실패할 확률이 매우 낮았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 회사의 투자 논리가 흥미롭다면
관심 목록에 두고 지켜보세요. 약 1년이나 2년 후에 확인해서 기업은 고난에서 벗어나고 투자 논리가 탄탄하게 된다면 그때서야 투자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업의 투자 논리에 대한 확신이 높다면 매수 기회를 기다린다고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1970년대에 맥도날드나 1980년대에 홈디포를 매수한 투자자들은 어느 시점에 사든 좋은 결과를 맞았어요. 하락장에서는 이런 위대한 기업들도 투자 논리가 탄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기간 동안 계속 보유했더라면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 논리가 견고하다면 투자하셔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엣지를 활용하세요. 엣지를 여러분의 투자 논리를 만들 때와 투자 비중을 확대 및 축소할 적절한 시기를 찾는 데 사용하세요. 기업의 근본에 집중하세요. 기업은 무엇을 생산하나요? 현금을 어떻게 벌어들이나요? 경쟁사는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다른 소음과 같은 불필요한 정보는 무시하세요. 투자 논리의 근본에 관련된 정보만 확인하세요. 아직 투자 논리가 유효한지, 더 나아지거나 악화되는지 보세요. 주식이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세요. 주가가 여러분의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투자 논리가 바꿀 이유가 발견된다면 투자 논리를 재검토하세요. 투자 논리를 업데이트해 보세요. 매일 3, 4번씩이나 확인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아예 무시하지 마세요. 주가를 확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업의 투자 논리의 근본만 확인하세요. 하룻밤에 거액의 돈을 벌 생각은 하지 마세요. 주식은 장기 투자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한 달이나 2달 만에 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겨울에 돈이 필요하다는 등 장기간 돈을 투자할 수 없다면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엣지를 활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엣지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다양한 것들이 속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이나 하는 일 때문에 다양한 엣지를 갖추고 계세요. 엣지를 활용하세요.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는 도박이 아닙니다. 누구나에게 맞는 방법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일을 해야 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시장 하락을 대비해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여러분이 분석이나 기업에 대해 배우는 것을 즐기시고 주식시장의 등락을 견딜 수 있는 내공이 있다면 투자는 매우 재미있을 것입니다. 제 투자 원칙들은 잘 작동했습니다.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시길 희망합니다.